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타샤 투더 나의 정원입니다. 이 책은 타샤 정원의 풍경을 담은 대형 사진집이다. 꽃을 통해 타샤와 친구가 된 리처드 브라운이 정원의 구석구석을 클로즈업하여 매혹적인 사진으로 담아냈다. 페이지마다 타샤가 35년간 마음을 다해 키워온 꽃들이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타샤 투더가 자신의 정원 이야기를 직접 풀어내고 있다. 어떻게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지부터 지금의 정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자기만의 가드닝 노하우까지 차근차근 들려준다. 정원의 풍경이 줄을 이루며 처음 정원을 구상했던 오래된 스케치와 정원의 기초를 만들었던 시기의 흑백 사진이 추가되어 감동을 더한다. 타샤가 말하는 정원 만들기의 비법은 단 하나, 마음을 다해 꽃을 돌보고 그 꽃이 선물하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야 꽃이 응답을 해오고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겨야 정원일이 즐거워지기 때문이다. 타샤가 직접 안내하는 정원 가이드 같은 책으로 가는 곳마다 보여주는 꽃의 이야깃거리가 있다. 꽃을 키우게 된 배경부터 가드닝 비법까지 타샤의 특유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정원 이야기를 듣노라면 어느새 꽃이라도 하나 심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자, 그러면 잠시 타샤의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꿈에 그리던 버몬트의 땅을 구하다. 버몬트주에 사는 것이 오랜 소망이었는데 그것도 큰아들 세스의 땅 바로 옆에 내가 살게 될 마땅한 땅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이지 기뻤습니다. 남양바지의 산자락으로 거친 조지를 전형적인 버몬트 숲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땅은 전부 30만 평이었는데 거의 한가운데쯤에 약간의 평평한 장소가 있었기에 그곳에 내가 살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에게는 살고 싶은 집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뉴햄프셔주에 있던 농가주택으로 가구 기술자였던 큰아들 세스에게 그 집과 똑같은 집을 낡아 보이게 지어달라고 부탁했지요. 세스는 내 친구가 살고 있던 그 집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측량을 했고 땅 모양 때문에 남북의 위치가 바뀐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부분이 없을 정도로 똑같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게다가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 못으로 대들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1940년대 당시의 기법으로 말이지요. 뉴햄프셔에 애써 만든 정원을 버리면서까지 새로 이사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지만 나는 너무나도 버몬트에 살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는 게 좋지요. 버몬트로 옮겨오면서 내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버몬트가 아닌 곳에서 산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지요. 첫 해 헛간과 온실이 지어지고 정원을 구상하다. 공사의 진척 과정을 보러 갈 때마다 뉴햄프셔주에 있던 옛집에서 관목 같은 것들을 조금씩 옮겨와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한 첫 해 여름, 헛간이 다 지어지자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끝나갈 무렵 본체의 일부와 온실이 완성되자 뉴햄프셔의 옛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사에 들어왔지요. 빌린 트럭으로 몇 번이나 오가며 가구 등 세간부치와 함께 식물과 퇴비도 옮겼습니다. 지금 심어져 있는 여러 해살이 화초와 대부분은 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들로 그 중에는 나의 어머니나 할머니 때부터 키워온 것들도 있습니다. 채소를 키우는 텃밭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어디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꽃밭은 그렇지 않아요. 정원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매일 밤 정원의 모습을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그려가며 구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상이 점점 부풀어 오르며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정원석을 여기저기 배치해 만든 록가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앞에 급 경사면에는 평평한 돌을 쌓아 올려 돌담을 만든 후 거기에 다시 흙을 채워 2단으로 된 테라스 화단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돌쌓기의 명인인 짐 해릭이 있으니 걱정 없었지요. 그런데 짐은 좀처럼 쉽게 와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우체국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메모를 붙여놓았어요. 그러자 당장 우리 집으로 달려와 훌륭한 돌담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정원을 만드는 즐거움. 화단이나 밭으로 쓸 자리를 개간하고 근처 농가에서 대량으로 새두엄을 사들여 퇴비로 만들고 그것을 땅속에 섞어 넣는 등 정원을 만들 준비를 차츰차츰 해나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집 앞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담 주변에 꽃을 심고 핑크가든 비밀의 왕원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꾼 정원을 참고해서 만든 정원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만들어 온 나의 정원이지요. 정원의 설계도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아 심은 것도 생각만큼 잘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꿔 심었고 오솔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얼른 길을 만들어 버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집 정원에는 가다가 길이 끊기는 오솔길도 있답니다. 미국에는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11개로 지역을 나누어 놓은 내한성 구역지도가 있어요. 뉴 햄프셔주에 있는 옛날 집은 5구역에 속한 곳이었지만 버몬트주는 그보다 더 추운 4구역에 속해 있지요. 최저기온이 영하 20에서 30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내한성 구역이 달라지면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방법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 덕에 이곳에 들어온 후 정원 만들기와 식물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곳의 상황에 맞춰 가드닝의 방법을 바꾼 것도 있고요. 20년 후의 정원을 상상하며 버몬트는 기후 조건이 나쁘고 토지 대부분이 비스듬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뉴 햄프셔의 집과 전혀 다른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이 완성된 지 2, 3년 후에 세스는 불도저로 땅을 파고 텃밭 옆에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와 연못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수련을 부지런히 심었지요. 정원의 서쪽 옆면에 있는 초지에는 야생화 씨앗을 뿌려 야생화 정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보다 나중에 생각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석회를 흙에 섞고 지금과 같은 정원으로 만드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이사할 당시에는 수도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온 후 1980년쯤에 전기로 온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온실을 세스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30대였을 때 어느 식물학 교수의 훌륭한 정원을 가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난 정원이라고 하더군요. 나 또한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기까지는 몇 년이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정원은 하룻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2년은 참고 기다려야 하지요. 하지만 나의 정원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원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정원도 옮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945년부터 27년간 가꾸어온 뉴 햄프셔의 정원에는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파내서 버몬트로 옮겨주었어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정원.
나의 정원에는 테마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꽃밭은 없습니다. 어느 꽃밭에서건 사계절에 따른 변화와 리듬을 즐길 수 있도록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른 식물을 섞어서 심지요. 또 다양한 식물의 색과 향기, 감촉의 어울림도 생각하고 어떻게 심어야 아름답게 보일지도 염두에 둡니다. 예를 들어 본체의 벽 앞을 따라가며 꽃을 심는다면 접시꽃이나 지오줌풀처럼 키가 큰 것을 벽에 붙여 심고 앞쪽으로는 키가 작은 식물을 심은 후 두 화초 사이에 고전적인 장미나 백합을 섞어서 심는 식이지요. 게다가 가을에 화단 가장자리 쪽으로 다양한 색깔의 히아신스를 섞어 심어 놓으면 4월 초부터 5월까지 한꺼번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는 언제나 가슴이 설레고 말지요.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식물이 기뻐할지도 생각합니다. 처음 심는 식물은 같은 것을 3개씩 사서 서로 다른 장소에 심어본 후 가장 잘 자라는 장소에 불려간답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을 심어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 퍼져나가게 해주는 것도 재미있지요. 댐스 바이올렛이나 물망초, 캄파눌라 같은 것은 자연발화도 잘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로 퍼져나갑니다. 새나 바람이 씨를 옮겨주어 이듬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는 합니다. 화분이나 상자, 나무통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좋아하는 꽃을 화분이나 상자에 심어서 현관 앞에 놓아둔 채 즐기기도 하고 다양한 식물을 한 화분에 심어 서로의 조화를 실험해보기도 합니다. 연못의 수련 또한 일부러 연못까지 가지 않아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놓아둔 나무통에 키울 때도 있지요. 추위에 약한 식물 중 가을에 온실로 옮기기 쉽도록 일부러 화분에 심어둔 것도 있습니다.